자, 학생 여러분 또 시작할게요. 교과서 30쪽입니다. 교과서 30쪽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럽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걸 발견한 것은 어떤 원리가 있어서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죠. 19세기 초중반 우리나라 같으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중반이면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입니다. 세도 정치가 일어나고 삼정이 문란해지는 그런 시절인데 유럽에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는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는 나폴레옹이 전쟁하던 시기이고요. 나폴레옹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민족주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각국의 근대국가라는 게 이제 시민국가, 근대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고요. 이때 무엇이 발생합니까? 18세기까지는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19세기 초중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중반이 되면 연금술에서 화학이 떨어져 나옵니다. 화학이 떨어져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화약이 필요하고요. 이 화약을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공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응용기술학입니다. 화학은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화공학 쪽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화약을 만들 때 화약은 보통 질산 칼륨 하는 게 있고요. 칠레 초석이라 그럽니다. 황이 필요하고요. 수치 필요합니다. 목탄이라는 수치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순도의 수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녀석들의 비율을 얼마로 섞어야 가장 뛰어난 품질의 화약을 만드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서유럽이 산업혁명이 진행되죠. 산업혁명이 되면서 비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비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훌륭한가? 또는 염료가 뭐냐? 그러면 물감이죠. 그전에는 물감이 굉장히 비쌌지만 18세기부터 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물감을 만들 때 어떤 색깔을 만들어야 가장 좋은가? 선생님, 그 얘기 뭔 말입니까? 물감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노란색을 만드는 녀석의 노란색 물감은 보통 요도와 칼륨입니다. 또는 카드뮴화, 황화, 카드뮴 하는 요 녀석들이 노란색 물감의 재료입니다. 이랬을 때 이 녀석들이 둘 중에 칼륨과 요드가 얼마를 섞어야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많은가? 즉 칼륨 성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요오드 성분이 많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몇 대 몇으로 섞어야 되느냐? 이런 경험 법칙이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게 우리의 주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근데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그냥 경험으로만 설명하려니까 이건 뭔가 좀 안 되죠. 물론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냥 기술학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기술학인데 이게 아니고 뭔가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필요하니까 질량이라는 말이 필요하고요. 원자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뭐 이런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 원자의 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물론 일정 성분비 법칙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은 돌턴의 원자설이죠. 거기에서 나온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수소라는 거와
산소라는 게 있다. 이걸 물이죠. 이 녀석은 항상 수소 2g과 산소 16g이 만난다. 그럼 최소 질량비가 얼마예요? 1대 8이죠. 1대 8이라는 거는 이거는 생각하면 그냥 지금 설명하자면 주기율표 갖다 놓고 수소의 질량은 1이고 산소의 질량은 16이고 그러면서 설명해도 돼요. 하지만 1대 8이라고 미리 알았다는 사람들은 앞에서 기술학자들이라고 그랬죠. 예. 수소를 태워서 물을 만들거나 실험 법칙으로 미리 이 근사값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변함이 없더라 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 그림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질산납이라는 게 있죠. 질산납 수용액 이렇게 붙이는데 질산납은 PbNO3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노란색입니다. 굉장히 노란색이고요. 이 노란색 여기다가 어떤 지방 성분도 좀 섞고요. 끈적끈적한 풀 같은 것도 섞으면 뭐가 돼요? 생각 잘 해보세요. 노란색에 지방도 좀 섞고 풀도 섞으면 풀은 들러붙겠고요. 지방은 미끄덩거리니까 이거는 페인트, 노란색 페인트가 이 녀석입니다. 그럼 물감이죠. 이걸 물로 바꾸면 수용성으로 바뀌면 뭐 염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납이라는 거와 이 녀석의 결합 비율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더라 하는 겁니다. 즉 납이 많다고 질산납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질산이 많다고 질산납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그겁니다. 한쪽 아요딘이나 칼륨 자,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요 녀석의 색깔은 투명한 색이고요. 여기에다가 요 놈을 집어넣으면 요 놈도 투명한 색이 돼요. 근데 둘이 섞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질산 아요디나 납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더랬죠. 요 녀석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질산을 넣는다는 얘기, 납을 넣는다는 얘기는 질산 납을 넣는다는 걸 의미고요. 아요딘을 넣는다는 얘기는 아요딘이나 칼륨을 넣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녀석을 많이 넣어도 이 녀석의 양이 한정이 됐으면 발생하는 양이 나오다가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게 KI 이렇게 붙입니다. 아요딘이나 칼륨 양이 늘어나도 가라앉는 아요딘이나 납의 질량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럽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설명은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실험 법칙, 즉 공업적으로 미리 알아낸 경험 법칙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화합물에는 전부 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 질산 뭐가 있냐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있죠. 이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나오면 이 녀석이 공해물질이지만 이 녀석은 비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산화질소는 이렇게 쓰고요. 무엇에서 온 것입니까? 산소와 질소에서 온 것입니다. 계수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에 찾아보시면 이걸 뭐라 그러더라요? 7대 8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7, 이 녀석이 8.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15가 된다. 둘이 더한 거겠죠. 근데 이 8대 7이든 7대 8이든 이 녀석을 알아낸 것은 이걸 뭐예요? 경험법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원자 질량값이 나와야 됩니다. 원자 질량값이 질량이 있다는 얘기는 이 항에 됐으니까 빼놓고요. 이런 것들은 다 성립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어디에서요? 화합물에서. 혼합물에서는 이런 것들이 성립합니다.
안 합니다. 혼합물에는 절대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모든 화합물에 다 성립합니까? 예, 모든 화합물이 다 성립합니다. 그러면 화합되는, 결합되는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질입니다.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는 보고 있나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만들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 1, 산소 8, 물이 9, 1대 8대 9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면 1대 8이 아니고 1대 16대 17 뭐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럼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질입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산소가 질소랑 만나면 보통 산화질소가 됩니다. 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나오면 산소는 이거고요. 질소는 이겁니다. 그럼 산화질소는 NOx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이거도 있고요. 이거도 있고요. 이거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산화질소는 이 총칭한 것들이 전부 산화질소입니다. 요거 녀석이 2산화질소, 1산화질소, 3산화질소, 3산화2질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른 물질입니다. 같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라고요?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면 산소와 질소의 질량비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다. 그걸 뭐라 불러요?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물질이 같으면 일정 성분비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물질이 다르면 일정 성분비가 다릅니다. 뭔지. 근데 이건 어디에서 성립한다고요? 화합물.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결합 비율이 달라지면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 원소가 같더라도 다른 물질. 수소와 탄소가 만나면 보통 이걸 탄화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탄화수소 이렇게 불러요. 수소와 탄소가 만나면 탄화수소인데 이 탄화수소는 종류가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입니다. 탄화수소의 비율은 수만 개입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수소 4개가 산소 1개와 만나는 겁니다. 요건 뭐예요? 메테인 하는 겁니다. 2개는 몇 개랑 만납니까? 6개랑 만나죠. 요거는 에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3개는 8개랑 만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있죠. 부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뷰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비율이 달라지면 요거는 개수예요. 만나는 개수가 질량이 있으니까 개수가 달라지면 질량 비율도 달라지겠죠. 질량이 달라지면, 결합하는 질량이 달라지면, 결합하는 개수가 달라지면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되셨습니까? 어디에서? 화합물에서. 이걸 뭐라 불러요? 일정 성분비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또 30쪽, 31쪽 얘기를 했고요. 뒤에 나가면 산소와 실험할 수 있는 거는 산화구리 실험하는 건데요. 태워가면서 질량을 측정합니다. 요거는 실험할 때 실험실에서 우리 실험 선생님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33쪽에 가면 질병 치료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신약개발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 만든 신약 중에 가장 유명했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이 지금은 잘 안 써요.
옛날엔 이걸 감기약이나 해열제로 썼는데 지금은 그 감기약 해열제보다는 혈전용해제 그래서 혈액에 녹아있는 혈전, 핏덩어리 녹여내는 데 쓰는 약이 이 아스피린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버드나무에서 만들었습니다. 버드나무라 그래서 살리실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물질,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제는 한 15분으로 조금 기네요.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